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23년도 개수 일주별로 개묘년 운세 강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에서 마지막 10천간 개수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개수 일간을 가지고 계신, 개수 일주를 가지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이 명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23년도 운세 강의를 12월에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뭐 좀 바쁜 일도 있고 해서 한두 달 좀 쉬었다가 다시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이제 되겠네요. 정말 오래 기다리셨고 그만큼 개수 일간 또는 개수 일주를 갖고 계신 이 분들은 이 개묘년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운입니다. 천간으로는 비견과 지지로는 식신 장생의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로 나한테 도움이 되거나 괜찮은 사람들과 뭔가 같이 도모할 수 있는,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난 시간에 개수 일간에 대한 전반적인 운세 흐름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십성적인 측면, 물상적인 측면, 12운성, 그다음에 12신살적인 측면, 천간의 어떤 다른 글자와의 어떤 이 생극자와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안 보셨으면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고 개수 일주별 운세를 이제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이 개수하고 일주를 이룰 수 있는 지지글자는 6개가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해묘미. 해묘미에 이게 이제 목의 삼합이죠. 글자들과 이렇게 매칭이 되고, 두 번째는 사유축. 사유축은 이제 금 삼합을 이루는 지지 글자와 일지를 이루게 됩니다. 요 이제 삼합을 이루게 되는데 이 개수 일간 전반적인 공통되는 내용을 먼저 조금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개수 일간한테는 천간으로는 개수가 또 들어온 거예요. 십성으로는 비견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개수 일간 분들 또는 일주분들한테 23년도는 누군가 경쟁 또는 협업, 동업 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운이 들어오고, 또한 그에 따라서 이 재성을 나눠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한테 힘이 될지, 그쵸? 실이 될지는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비견이 묘의 식신이라는 어떤 일,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장생이라는 기운을 또 가지고 들어온 거죠. 나한테도 장생이고 비견도 장생을 갖고 들어왔고요. 특히나 이 천을귀인을 깔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비견이 나한테 힘이 되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나한테도 천을귀인적인 좋은 인연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이제 쭉 드렸습니다. 자, 일주별로 이제 보면은 해묘미의 어떤 이 일주를, 그러니까 개해, 개묘, 개미 일주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12신살적으로, 그쵸? 12신살적으로는 이 묘라는 글자가 요 들어왔죠. 그래서 장성 쌀의 기운이 지지로 들어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공통적인 상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장성살이라는 어떤 12신살적인 의미는 이게 이제 중심이 되거든요. 중심. 그리고 12운성 쪽으로는 제왕의 기운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개수 일간 같은 경우한테도 이 장성살의 기운이 들어왔고요. 해묘미를 일지를 갖고 있거나 연지, 진한 연지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장성살의 기운이 이제 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수일관 같은 경우는 간목과 더불어서 해묘미 운동의 삼합의 운동성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개수 같은 경우는 묘에서 장생하고 해에서 제왕이고 미에서 임묘되는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목과 같이 해묘미의 삼합 운동성을 갖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장성살에 어떤 기운이 들어온다. 책임, 그 다음에 책임감, 중심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운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게 무조건 좋냐 나쁘냐를 장성살에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나한테 어떤 중심되는 일, 내가 뭔가 이렇게 책임감을 느낄 일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은 사실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내가 또 이거를 총대 맨 일이라고, 우리 이제 군대에서 총대 맨다 하잖아요. 총대 맨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주변에 흩어져 있던 불안한 기운들이 한 곳으로 모여드는 어떤 그런 기운으로 또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모습도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사유축 같은 경우는 해묘미하고는 반대의, 이거는 금이잖아요. 해묘미는 목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살적인 기운이 이 묘라는 글자가 들어오면서 제살적인 기운이 들어온다. 제살은 우리가 수옥살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머리가 상당히 비상하게 돌아가는 일인데, 제살은 사실은 이 제자가 우리가 재앙, 재난 할 때 쓰이는 이제 제자를 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좀 강하죠. 나한테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어딘가에 갇히거나, 그치, 입원하거나, 갇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신살적인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통적인 상황이니까. 자, 이런 기운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지지에 어떤 글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 묘라는 글자와 우리 합충 형파해의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일지라는 것은 내 배우자도 되고, 결혼하신 분들은, 아니면 내 몸, 내 현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합평충파를 또 읽고, 여기에 있는 일지나 일지에 있는 지장간이 투간을 해서 이게 발생하냐 안 발생하냐를 이제 보려면, 이 6글자 중에는 첫 번째로는 이 축토에 있는 지장간 개신기가 있잖아요. 개수가 이제 비견인데, 비견적인 사건 사고는 이게 드러나게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개축일주 같은 경우는 이게 또 편관이잖아요. 개수한테는. 그러니까 그걸 또 읽어주면 되고, 해수 같은 경우는, 해수의 지장간은 부, 갑, 임이 있는데, 음양은 다르지만 같은 오행에 임수가, 그쵸, 뿌리가 되져서 이 비견이 나한테도 해수가 뿌리가 되지만 비견한테도 뿌리가 돼서 뭔가 근거 있게 어떤 일들이 비견한테 힘을 또 주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먼저 투간 또는 통근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또 이렇게 이제 봐줄 필요가 있다.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를 잘 모르겠다,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제살이 뭐고 뭐 장성살이 뭐고 비견이 뭐고 뭐 천을귀인이 뭐고 잘 모르겠다, 삼합이 뭔지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알아듣기가 좀 힘들죠. 그러니까 기초가 안 된 겁니다. 기초. 운세 강의를 제 강의는요, 그냥 궁금한 사항을 당신은 올해 어떨 것이고 저럴 것이고 하는 그냥 우리가 이제 사주 풀이 해서 뭐 예를 들면 개축일주는 올해 어떨 겁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 강의가 아니고요. 개축일주한테 왜 그런 일이 생길 것이고 왜 그런지를 사주적인 이론을 토대로 이제 사주 푸는 요령이나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사주 운세는요, 기본적으로 물상, 십천간 12지지의 물상도 어느 정도 조금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십성이라든가 12운성, 삼합이나 방합, 그다음에 충, 뭐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이게 해석이 되거든요. 이 운세를 본다는 것은 사주풀이의 끝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내 사주 궁금해서 한번 보겠다 그러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내가 사주 한번 풀어보겠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라고, 뭐 제가 강의를 해서 꼭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럴 것이다. 가끔 보면 댓글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또는 뭐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저보고 이제 뭐 기초를 좀 벗어나신 분 같아요, 뭐 초학자 같아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쉽게 어렵지 않게 베베 꽈서, 그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해하기 쉽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천차만별로 받아들인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본인 사주에 따라서 제 강의를 또 받아들이기도 하니까요. 인연이 되나 안 되나 그것도 좀 뭐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개해 일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개해. 자, 개해 일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간요지동입니다. 간요지동. 천간과 지지가 전부 다 수기운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십성으로는 이게 이제 겁재죠. 겁재면서 12운성적으로는 제왕의 자리를 깔고 있는 그런 일주입니다. 십천간이 60갑자, 갑자부터 시작을 하죠.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기사 쭉 시작해서 맨 마지막이 개해로 끝납니다. 개해로 이제 끝나고, 개수 일간이 이제 수로 간요지동이잖아요. 수의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상당히 다이나믹하고요, 지혜롭고, 자기 주관 뚜렷하고, 그리고 역마 기질도 강합니다. 역마. 수기운이 역마가 자체가 될 수도 있고요. 이 해수가 사생지죠. 인신사해 사생지 중에 이제 하나고, 해수는 특히 해외 큰 바다 건너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쯤에 원래 이제 약간 역마의 해외 인자를 가지고 있고, 중년쯤에 해외 갈 일이 좀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겁재를 지지로 깔고 있기 때문에 뭐 주관도 뚜렷하고 욕심,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투쟁성 상당히 이제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왕지를 깔고 있잖아요.
그 제왕지를 깔고 있음으로써 자기의 어떤 하고자 하는 중심이 어느 정도 잡혀 있으신 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개해일주가 이렇게 계묘년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체크할 것은 천간으로 비견의 기운이구나. 비견.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경쟁의 어떤 드러남이나 누군가와 협업을 하거나 하는 어떤 다른 사람과 엮여서 드러날 일 생기겠구나. 왜냐면 해수 안에 있는 말씀드렸던 지장간이 뭐 있죠? 지장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공부를 좀 다시 하고 오셔야 되는데, 해 하면 무, 갑, 임,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탁탁 좀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있는 이 임수가 이제 겁재인데, 나의 겁재를 깔고 있다는 것은요, 이제 크게 욕심도 있지만 사람을 비견을 깔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갑인이나 간요지동인데 을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게 비견이거든요. 이런 일주 갖고 계신 분들은 자기랑 코드가 안 맞거나 뜻이 안 맞거나 하는 분들하고는 잘 이렇게 뭔가를 하질 못해요. 같은 간요지동이라도. 근데 겁재를 깔고 있으니까 사람을 잘 안 가려. 왜냐면 겁재를 깔고 있기 때문에 나와 코드가 조금 다른 사람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조금 받아주는 스타일인데, 이 지장간에 이런 걸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겁재를 이미 품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상관, 그쵸? 요거 이제 정관. 그래서 개해일주 같은 경우는 이 뭔가를 자꾸 이제 상관적으로 간목을 품고 있기 때문에 시작하고 드러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일간이라고 해서 수일주라고 해서 잘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곧잘 표현하고, 상관이라는 것은 또 예술성도 되고요, 언변도 되고 하잖아요. 교육성도 되고. 그래서 교육의 수 자체는 또 우리가 지혜를 또 의미하기도 하잖아. 지혜, 경험 있는 것을 잘 상관적으로 표현하고 교육적으로 언변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학원 강사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그 임수의 겁재가 비견으로 약간 음양을 바꿔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내가 욕심부리고 투쟁성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천간으로 드러나서 나한테 누군가 내가 욕심을 부리거나 했으면 해보자 하는 운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드러난다. 뿌리를, 이 비견한테 내가 뿌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어떤 이런 모습이 있고, 자체 또 이게 식신이잖아요. 식신은 이게 뭐 새로운 일, 아이템, 그리고 뭐 이제 묘라는 글자는 또 이게 꾸미는 모습이거든요. 꾸민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집 안에, 그쵸? 집을 하면 인테리어를 좀 바꿀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내 몸을 좀 꾸미는 어떤 묘는 또 이게 현침이잖아요. 시술, 뭐 보톡스, 그쵸? 이런 운이 친구랑 같이, 비견이랑 같이 이렇게 또 하는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천을귀인적인 모습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일 수 있겠다. 그렇죠? 이 자체가 또 식신이면서 장생의 계묘, 어떤 그런 계묘라는 것 자체가 그런 모습이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그걸 보려면 지지의 관계를 보면 돼요. 이 해묘는 뭐죠? 해묘? 자, 요 해묘는 해묘미, 이게 이제 목 삼합이잖아요. 삼합에 해묘 반합입니다. 반합. 그러니까
삼합적인 어떤 일이 완벽하게는 일어나지 않지만 그 중심을 이루는 이게 장성살의 기운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시작하고 하는 기운은 강한데 그거를 이제 같이 이끌어주고 중심이 돼줄 어떤 그런 사회적인 이제 어떤 뭐 일의 확장이라든가 그쵸? 지지부지 했던 일들이 이제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랑? 비견이랑 함께. 해묘. 그쵸? 이 해수가 원래는 수잖아요. 수인데 해묘가 되면서 이 해수도 이 목의 기운을 띈다는 거죠. 목이라는 것은 식상이잖아요. 식상의 기운을 띈다. 내가 혼자서 독불장군식으로 프리랜서로 이것저것 했다라고 하면 누군가와는 협업을 해야 될, 그쵸? 이번엔 경쟁 코드라기보다는 협업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의 확장에 대해서 이제 커지면,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겠죠. 이 결과를 재성이라고 하거든요. 재성을 나누긴 합니다. 왜냐? 비견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비견이.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모습은 내가 혼자 했던 어떤 모습이었다면 23년도는 누군가와 함께 같이 하게 되는 모습인데 이게 갑자기 일어났냐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이 작년도를 보면 22년도 같은 경우는 천간으로는 여기 겁재의 기운이 들어와 있고 지지로는 이제 상관이었죠. 상관인데 이게 인해합을 했다는 거죠. 인해합. 그러니까 이 개해일주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작년에도 누군가와 뭔가를 경쟁하거나 함께 할 일이 반드시 생겼다. 그때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어떤 뭐 남녀간의 관계면은 육합이니까 교제가 시작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왜냐면 육합을 하잖아요. 육합 했던 운입니다. 육합 지지 육합을 했던 운이 올해는 사업적인 파트너로 이렇게 또 변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비견의 어떤 좋은 관계로. 자,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됐다가 24년도는 어떨까? 24년도? 자, 24년도는 조금 조심해야 돼. 왜냐면 이렇게 해묘의 식상의 운을 뭔가를 도모를 같이 했어요. 같이 해서 우리 잘하자. 그렇죠? 좋은 사람이다. 천을근을 깔고 왔다 잘했어. 어쨌든 사업 확장하고 했는데 24년도는 그런 일들이 천간으로 드러나서 이제 사람들이 누구나 알게 되고 아 니들이 그런 일 했구나 잘했구나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진이라는 글자와 진의 원진 귀문적인 운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 인간관계가 조금 껄끄러워질 수도 있고요. 부부간의 관계라든가 배우자궁이 진의 원진 귀문으로 하니까 미운데 원망하고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다가 천간으로는 또 상관이 들어왔잖아요. 상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상관이니까 상관은 또 정관을 치는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이 정말 안 이뻐 보이고 잔소리하게 되고 바가지 긁게 되고 또 진해 원진이니까 배우자궁에 아, 저 인간 꼴보기 싫다 하는 어떤 모습이 생길 수도 있다가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면 25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사해충 하죠. 사해충. 헤어지자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주말부부를 하든지. 그러니까 일지에 충 들어온다고 무조건 이별수다 이혼수다라고는 얘기를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지궁이 불안하고 충 기운을 써야 되는 모습은 있는 거죠. 같이 여행을 다닌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주말 부부를 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충적인 행위를 해야 이게 해소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진짜 극단적으로는 이별, 이혼 그런 운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 개 입장에서는 이 해수가 이게 또 이제 천을귀인이거든요. 헤어짐이 있으면 또 새로운 만남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정제의 어떤 천을귀인이 또 운이 들어오니
무조건 이별이 나쁘냐, 만나는 게 좋냐, 그러니까 충은 나쁘고 합은 좋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운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고 만남도 있고 한 겁니다. 일단 변화와 변동을 뜻하니까 충이. 자, 힘들었겠죠. 개축, 편관, 편관의 운이 있었으니 해자축에 비겁의 운으로 내가 열심히 뭔가 뿌리를 얻어서 자신 있게 했는데 잘 안 됐고, 그때 열심히 했던 것들이 22년, 23년도가 요렇게 수기운이 천간으로 이민 계묘로 드러나긴 했는데 성과를 좀 보기는 힘들었을 거다 작년에. 근데 올해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보는 거죠. 이 해수 개해 일주한테는 반합의 결과가 짜지면서 사업적으로 이렇게 좀 일도 확장이 되고 내가 하는 일도 발전도 되고, 그렇죠? 이게 발전도 되는 겁니다. 발전. 근데 마냥 좋은 일 생겼다고 계속 좋은 게 아니라 운은 좋다가도 나쁘고 나쁘다가도 좋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적으로도 좋아지는 거죠. 식신에 장생의 운이 들어왔으니 활동력도 있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여자분들한테는 또 자식의 기운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일하면서 또 이게 이제 일하면서 일적으로 이성의 만남, 그쵸? 또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일이 확정이 될 수도 있고요. 일지니까 배우자 궁이잖아요. 내 배우자가 여자분 같은 경우면 남편이 일이 조금 잘 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고집스럽던 이제 그 겁제의 남편이 어떤 해묘합으로 일이 잘 풀릴 수도 있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여자 친구나 와이프가 또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그쵸? 그런 쪽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확장해서 읽으면 됩니다. 개일주 자기 고집과 지혜와 경험 이런 것들을 누군가와 함께 잘 이끌어가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이렇게 갑진 을사년도 어느 정도 대비해서 너무 좋다고 너무 속 다 드러내고요, 간쓸게 다 빼주는 건 조금 조심해라. 갑진 을사년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렇게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해 마치고, 자, 해 묘매니까 이제 개 묘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개묘 일주. 자, 개묘 일주는 복음의 해를, 완벽한 복음의 해를 맞은 거죠. 60년 만에 한 번 온다는 복음의 해입니다. 이제 식신의 장생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체 천을귀인을 깔고 있죠. 개묘일주 자체는 어쨌든 상당히 좋은 일주입니다. 괜찮은 일주예요. 식신 깔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단식 판단이지만 자기 밥그릇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내 일, 그리고 전문성, 묘 왕지니까, 그리고 디테일함, 어떤 아기자기함, 묘는 또 어떤 이 손재주를 또 의미하기도 하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장생이니까 누군가한테 도움도 받고 후원의 인자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또 천을귀인을 깔고 있네. 누군가가 계속 귀인으로 나를 도와주는 수호천사가 있는 어떤 상당히 괜찮은 일주다. 그리고 문창귀인을 또 깔고 있습니다. 문창귀인. 자, 문창귀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식신을 깔고 있으면 문창으로 보고요.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는, 그쵸? 이제 이 재성, 병신일주나 정유일주 같은 경우도 이제 문창귀인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글솜씨도 좋고, 그쵸? 사람이 상당히 이제 좀 스마트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개수 자체가 지혜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괜찮은 그런 일주입니다. 그쵸? 천을귀인을 일주로 가지고 있는 일주가 4개가 있어요. 4개. 60갑자 중에 60개 중에 60갑자라고 하는데 60개 중에 4개 뭐가 있어요? 일단은 처음에나 계묘, 그 다음에 계사, 정해,
정유. 요 일주들은 기본적으로 50% 먹고 인생을 시작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천을기운을 깔고 있으니 신사할 강의를 이제 요가 끝나면은 다시 시리즈로 이제 이어가겠지만 어쨌든 귀인 중에 원탑으로 치는 게 저는 천을귀인이거든요. 어쨌든 괜찮은 일주다. 그쵸? 근데 이 천을귀인을 일지로 갖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우자 운도 괜찮다는 거죠. 배우자도 아기 같은 이제 나한테 장생의 기운을 주니까 같이 조금 어린 기운. 그리고 이런 분은 개묘일주는요 또 동안이 많습니다. 동안 얼굴이 이제 식신의 묘는 또 봄의 글자잖아요. 파릇파릇한 동안 어린. 그쵸? 그리고 생기가 넘치는 분들이 많죠. 그쵸? 생기. 그래서 괜찮은 일주인데 이런 계묘 일주한테 계묘년이 왔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음의 해가 왔구나. 복음. 자, 복음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정적. 복음이라는 것은 한자로 이제 풀을 해보면 엎드릴 복에 신음할 의미입니다. 엎드려서 끙끙 앓고 신음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또 뭐 외국의 영화 보면 도플갱어 있잖아요. 도플갱어. 예전에 이제 도플갱어라는 영화를 좀 무섭게 본 적이 있는데 지구상 어딘가에는 쌍둥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나랑 똑같이 생긴 외계인인지 어쨌든 그 도플갱어가 있는데 그걸 만나면 죽는다. 그쵸?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주인공이 누군지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 도플갱어 같은 느낌으로 부정적으로 보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복음은 나를 돌아본다. 나를 돌아보는 거죠. 거울을 본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잘했고 선업을 쌓아왔고 괜찮으면 하늘이 그래 너 돌아보니 역시 잘 살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정말 죄짓고 사람들 괴롭히고 나쁜 일 많이 하고 하면 그게 하늘이 나랑 똑같은 놈을 보내주는 겁니다. 나한테. 근데 기본적으로 복음이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비견에 식신장생을 깔고 있는 복음운이니까 기본적으로 천을귀인과 장생 식신을 깔고 있는 얘가 나한테도 식신장생을 기운을 가지고 들어오는 해니 부정적인 어떤 기운보다는 괜찮은 긍정적인 기운을 확률이 높아요. 다른 복음의 어떤 글자보다. 하지만 마냥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우리가 볼 것은 아니고 복음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금 자중하고 그쵸?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살피고 올해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운으로 들어온 계묘라는 겁니다. 나랑 똑같은 기운이지만 내가 그동안은 어떤 이런 제가 말씀드린 식진장생의 천을귀 문창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나보다 더 괜찮은 계묘 운은 우리가 군주라고 하잖아요. 나보다 훨씬 더 조금 힘이 있는 그런 계묘가 또 왔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밀려날 수도 있고요. 내 주변에 나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고 이쁘고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 와서 내가 약간의 질투심을 느낄 수도 있는 해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봄으로써 내가 너무 잘난 체 했구나. 내가 너무 나밖에 몰랐구나. 내가 너무 챙김을 받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만 살았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느껴라. 그런 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묘라고 하는
일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요, 금묘하실적으로 우리가 연, 월, 일, 시잖아요. 이 시라는 우리가 인생에 보면 40에서 60 정도의 어떤 중년의 이제 우리가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계묘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천을귀인의 도움을 받았다면 도움을 주라. 도움 주고 살아라. 식신적인 무료 봉사도 하고, 그쵸?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는 어떤 인생을 살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사주는요, 정확하게 음양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요. 영어로 give and take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도움을 받고 살았다면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게 천을귀인의 일주를 갖고 있는 요 계묘 계사, 그 다음에 정해 정유 일주를 갖고 계신 분들의 어떤 숙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또 정유 일주거든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렇게 명리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하는 것도 저는 이런 의미를 상당히 많이 도움을 줘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도운이잖아요. 도운 사주잖아요. 이거 제가 지은 겁니다. 제 스스로가. 이 도자가 도운에 고민을 했는데, 한자로 써보면 이제 도 닦는다 할 때 도가 이렇게 쓰잖아요. 길도자에 요렇게 들어가서 이게 이끌도입니다. 이끌다. 그러니까 도를 닦는데 이끌고 싶다. 자, 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운명할 때 운자 이렇게 쓰잖아요. 운명운, 우리가 운명운, 나아갈 운.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제 스스로가 누군가를 돕는 사람, 영어로 헬프, 도운이니까 이미 도왔구나. 도움을 주는 사람, 어떤 이런 의미로 제가 고민을 조금 해서 호를 줬거든요. 그 도운, 사주, 그 다음에 이제 멘토링은 이제 도운 사주 멘토라는 이거를 상호명을 쓰는 분이 저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 와가지고 자기 상호를 도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주 멘토링이라는 걸 쓰지 말고 유튜브를 다 채널을 삭제하고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제가 이제 대응을 했어요. 법적으로. 변호사분, 변리사분 도움을 받아서 도움해서 내용 증명 답변서를 보냈거든요. 그게 이제 1, 2월 달에 그런 일이, 이거 2월 달, 3월 달에 이제 있어서 그거 좀 해결을 했는데, 아직 진행 중이겠죠. 내용 증명에 이제 다 답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거에 따른 다시 반박하는 어떤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채널명을 도운사주 멘토링에서 도운사주 TV로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된 게, 이제 이거를 사주 멘토라는 이게 상호명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내 상호명을 도용을 했으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름을 다 삭제를 하고 채널도 없애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이제 도운사주 TV라고 멘토링이라는 말을 못 쓰는데, 어쨌든 멘토는 뭔가에 도움이 되거나 스승이 되거나 하는, 그쵸? 정신적인 지주가 되거나 하는 먼저 선배로서 여러 가지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도운사주 멘토링이라고 했는데, 그쵸? 천을귀인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까지 나오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계묘일주한테는 어쨌든 복음의 해니까 같은 분야와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동반성장. 그쵸? 나도 천을귀인이고 천을귀인 또 들어왔으니,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내가 원래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데 묘의가 들어와서 묘하고 묘가 합쳐져서 좋나요? 나쁜가요? 일단은 병존이라는 묘묘병존, 갑갑병존, 같은 글자가 두 개가 있으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의미하는데,
단순하게 좋다 나쁘다를 이제 본다기보다는 식신 장생의 운이 들어왔으니 의식주가 확장이 되겠구나. 그렇죠? 먹고 살고 하는데 내가 조금 의식주 인테리어를 아까 얘기했던 새로 고칠 수도 있고요. 내가 살아가는 뭐 어떤 천을귀인이니까 명품 가방, 내 친구가 명품 가방을 들고 왔네, 잘난 애가. 그러니까 나도 명품 가방 하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천을귀인이고 묘고 하니까 식신장 나를 꾸미고 싶고, 그 다음에 집에 어떤 인테리어를 좀 바꿀 수도 있고, 내가 조금 더 이쁘고 어려 보이기 위해서, 그쵸, 장생의 기운을 어려 보이기 위해서 뭐 시술, 보톡스, 그쵸, 어떤 이런 얼굴에 좀 투자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묘 현침이니까 또 뭐 우리가 이제 타투나 뭐 이제 눈썹 문신 이렇게 또 뭐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묘의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앙생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시설 확장 또는 종업원 이런 것들이 좀 늘 수도 있어요. 괜찮은, 그쵸? 괜찮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늘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민년이 들어왔을 때는 겁재에 상간운이 이제 들어왔죠. 인묘 합을 해서, 그쵸? 어떤 방합적인 기운이 상당히 강해졌다는 겁니다. 식상의 기운이 이것저것 많이 이제 벌리고, 생지였으니까, 상관이니까 했다가 조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구체화되고 실체화됐었던 결과가 이제 도출되려고 하고, 그게 내년도 갑진년에는 이민 개묘년에 했던 것들이 천간으로 이제 갑을로 드러나면서 가시화되고, 그쵸? 묘진으로 좀 이제 또 방합적인 기운으로 또 확장이 조금 되는 거죠. 이 관성이 또 들어오면서 개하고 지는 양의 기운이니까 좀 안정화되는 기운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을사년 되면 이제 이 사오미운으로 가면서, 이게 화기운이잖아요. 화는 재성인데 재성은 결과잖아요. 결과를 좀 볼 수 있는 해가 24년 후반기부터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다면 결과를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개묘년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더 다른, 요건 제가 뭐 동영사주 좀 지워도 되겠고,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조금 보면, 일단은 식신이라는 기운은 기본적으로 자식입니다. 여자분들한테는 어떤 자식의 기운으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식이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원했던 분, 여성분한테는 자녀를 이제 출산하거나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식신이라는 운이 이런 개묘일주 여성분이다 하면, 개묘일주 여성분이라고 하면요, 이 배우자궁에 식신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식신은 자식입니다. 자식이니까 개묘일주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에 올인하거나 자식을 1순위, 남편보다는, 그쵸? 남편, 이제 자식이 생기면 남편은 좀 물러나는 거죠. 자식한테 너무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모습 될 수 있고, 묘운이 들어왔으니 또 이렇게 자식을 얻을 수도 있는, 괜찮은 자식을 얻을 수 있는 모습도 되고, 식신은 또 우리가 활동성이잖아요. 지지를 보면 활동성이니까 건강도 괜찮아진다. 건강 회복. 누군가 개수와 뭔가를 같이 운동하거나 활동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겠구나, 같이. 그쵸? 개수 비견이 들어왔으니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공부를 하는 학생이나 뭐 다른 분들한테는요, 이게 문창균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공부가 잘 된다. 머리 회전, 두뇌 회전 좋아진다. 갑자기 뭐 좋아지진 않겠지만, 그래서 합격운을 천을 귀인의 해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합격운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내가 식신적인 활동을 하면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젓는 운이니까 합격운이 상당히 괜찮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또 직장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거 괜찮은 운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어떤 새로운 장성의 기운을, 장성살을 갖고 있는 어떤 비견이 와서 직장이나 사회가 확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변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복음의 계묘가 들어와서 분위기가 좀 쇄신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창업이 될 수도 있어요. 창업. 왜냐면 식신이나 상관은요, 기본적으로 이 직장 사회를 우리가 관성이잖아요. 관성. 조직. 그렇죠? 조직을 고치고 개혁하고 하는 이제 글자가 식상인데, 작년부터 이민년, 개미년부터 지지로 식상의 기운이 들어왔으니 여자분은 남자한테 잘하기도 하지만 남자한테 잔소리하거나 약간 구설의 인자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왜냐면 개묘가 새로운 일을 아이템을 갖고 들어와서 나도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나랑 비슷한 애가 와서 같이 해보자 하는 이제 동업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식상이 조직을 치니까 목극 토 하니까, 관성은 토잖아요. 그쵸? 토 하니까 내가 직장 그만두고 어떤 창업이나 동업하고 싶다. 그쵸? 내가 일을 하고 싶었던 거 하고 싶다. 잘 될 것 같다. 이런 모습인데, 그게 결과가 언제 좀 드러나냐? 을사, 병어, 정미, 요때 조금 이제 드러나겠다. 그쵸? 갑진 을사년이 되면 이제 식상적인 활동이 천간으로 드러나서 좀 성과를 보고 결과를 보려면 25, 26, 27년 정도 되면 괜찮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살짝 예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개묘년 일주분들 화이팅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해묘미, 개미죠, 개미. 이 개미 일주를 갖고 계신 분들, 일단은 편관, 일지에 편관을 깔고 있고요. 이게 이제 자체 묘의 운을 갖고 계신 분이죠. 편관의 인묘. 그러니까 이 개미 일주분 같은 경우는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열심히. 정말 개미같이. 개미 일주가 이제 미자가 개자가 그 개자는 아니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고요. 자기의 틀이 확고합니다. 그리고 희생, 그쵸? 기본적으로 희생을 깔고 사시는 분이고요. 남들보다 조금 더 처절하게 삽니다. 처절하게. 열심히. 묘지를 깔고 있잖아요. 묘지. 내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게. 그쵸? 그리고 알뜰살뜰합니다. 알뜰살뜰. 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요, 또 이게 이제 창고를 갖고 있잖아요. 그쵸? 식상고죠, 식상고. 그러니까 내가 이것저것 많이 쟁여두기도 좋아하고요. 한번 돈 들어오면 잘 안 쓰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배우자궁의 편관이니까 사실은 배우자궁이 편치가 않죠. 그쵸? 이제 배우자의 복이 있냐 없냐 그걸 떠나서 사실은 배우자가 좀 나한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배우자는 좀 아니다. 그게 어쩔 수가 없는 이제 모습인데, 그 개미 일주분은 일단은 이 미토는요, 정을기라는 지장간을 품고 있죠. 그러니까 이 토는 조토입니다. 조토. 메마른 땅. 메마른 땅에 이슬이나 비가 조금 내리는 그 부족한 거죠. 늘 내 삶이 메말라 있다는 것보다 좀 퍽퍽한 어떤 그런 모습인데 열심히 사는데, 그런 개미 일주분한테 천간으로는 비견, 지지로는 식신의 운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조금 힘들었는데 비도 오고, 그쵸?
어떤 생명력 있는 이 식신의 장생의 운이 나한테도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비견이 뭐 경쟁자, 협업자 뭐 이런 운은 다 이제 비슷하게 읽고 식신의 천을 장생의 천을기운을 갖고 있는 계묘가 들어왔고 자, 다 좋아. 그런데 어쨌든 나한테 이 메말라 있는 조토에 비도 좀 내려주고 거기에 이제 이 나무, 풀, 화초 또 같이 들어와서 뭔가 내가 좀 살아가는 활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묘미가 또 말씀드렸듯이 해묘미 복의 삼합이잖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해수가 없지만 이게 반합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반합. 그러니까 이 미토의 편관이 지지로는 식신이 들어와서 식신 제살한다라고는 이제 처음 딱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식신적인 기운이 들어와서 이 힘든 편관을 끌어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그쵸? 남편하고의 관계성도 좀 회복이 될 수 있고, 내가 힘든 조직 생활을 했거나 뭐 어떻게 되면 어쨌든 해결되면서 조직이나 일이나 이것들이 확장 발전할 수 있는 괜찮은 어떤 그런 운이 이제 도래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편관의 운에 식신으로 합을 하니까 식신 제살하면서 삼합의 반합을 이루니까 이게 이제 뭐 배우자니까 나 또는 배우자가 해당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성도 조금 배우자와 관계성도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어요. 해소가 될 수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남녀관계 만약 개미일주를 갖고 계신 분, 이제 연애를 잠깐 뭐 짚어보면은, 그렇죠? 남자분 같은 경우다. 그러면 자기 성격이 되게 강한 거죠. 아주 꼬장꼬장하시고, 뭐 그런 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분한테 이제 식신의 운이 들어왔으니, 친구가 소개시팅을 시켜주겠다는 운도 될 수 있어요. 비견이 천을귀인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합을 하잖아. 그래서 직장이나 하는 일,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운이다. 천을귀인의 식신장생이니까. 식신은 내가 행동으로 뭔가를 하겠다. 그쵸? 행동. 내가 이제 마음에 들던 이성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대시를 해서 이렇게 합으로써 그쵸? 이끌 수 있는 운이 될 것이고, 여자분한테는 편관에 이제 힘든 어떤 그런 운이었는데 식신은 어쨌든 내 행동, 말, 어떤 나의 표출이잖아요. 그게 와서 편관이랑 또 이렇게 또 합을 하고 하니 이제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남자친구가 생겨서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는 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쉽지 않았겠죠. 그렇죠. 이것도 인연을 똑같이 만들 수 있어. 작년에는 천간에 겁재가 상관을 갖고 들어왔는데 인미귀문을 짰었죠. 인미귀문 배우자 궁에. 그러니까 작년에 만약에 이성이나 어떤 뭐 이렇게 이성 연애를 했으면 조금 쉽지 않았겠다. 뭔가 김문희는 이제 집착이나 중독 약간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약간 이상한 어떤 그런 성향성을 갖고 있거나 어떤 그런 사람이다. 그쵸?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성적으로만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괜찮은 해입니다. 그쵸? 어려움도 해결해주고 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다. 사업 확장은 이제 뭐 일하시는 분들은 좀 괜찮게 되고요.
또 뭐 개미 일주 같은 경우도 힘든 일 어차피 아까 얘기했던 문창의 귀인이 똑같이 들어온 거죠. 묘니까. 그러면 뭐 공부 합격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긍정의 힘이 있고 하니까 개미 일주분들도 이 개묘년이 나를 돌아보기도 하면서 그쵸? 삼합의 반합을 이루니까 메마른 땅에 물이 내려주는 비견도 오고 힘든 것도 해결하고 열심히 좀 살아가는 또 일의 확장도 되고 연애 관계도 조금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쵸? 이런 모습으로 괜찮다.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마치고요. 자, 그럼 이제 해묘미까지 했으니까 사유축 해야겠죠? 계사, 계유, 계축. 자, 이제 이번엔 계사 일주부터 봅시다. 계사. 자, 계사는 일단은 정제를 깔고 있네요. 정제에 태지를 깔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천을귀인을 또 깔고 있는 자체 천을귀인의 해인데, 1+1이네. 그러니까 임수하고 계수 일간을 갖고 계신 분은요, 지지의 천을귀인이 요 묘하고 사가 천을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사일주 같은 경우는 꼼꼼하기도 하고요. 배우자 운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천을귀인을 갖고 있으니 현실성도 있고 이런 분입니다. 괜찮은 어떤 일주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60갑자 60개 중에 천을귀인 일주 4개 중에 1개라는 거죠. 계묘, 계사, 정유, 정해. 상당히 괜찮다. 정제를 또 깔고 있으니 착실하기도 하고 현실성도 있고 재성을 깔고 있으니까 뭐 우리가 뭐 현금도 있고 배우자 운도 괜찮고 자 그런 분한테 천간으로는 비견의 운이 들어왔다 하는 것은 일단은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근데 비견인데 어떤 비견이냐 천을귀인을 나한테도 천을귀인이고 그쵸 식신 장생의 기운을 가진 그런 계묘라는 그런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 운동성이나 자 그러면 이 계사일주한테는 상당히 괜찮은 운입니다. 이제 왜 괜찮냐? 그러면 이 식신은 과정을 뜻하거든요. 거기에 내가 결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기운까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생목을 하죠. 목생 화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현실성, 재물 감각 뭐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현실화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계사일주인데, 그쵸? 식신생재할 수 있는 거, 식신생재. 그러니까 식신생재까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 비견이 천을균을 깔고 있고 스마트하고 조금 고급스럽고 똑똑하고 문창을 갖고 있는 귀인이 들어와서 나한테도 그런 기운을 주면서 뭔가 새로운 일, 아이템이라든가 의식주의 확장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결과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괜찮은 기운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체크할 것은 앞에 내용하고 거의 이제 중복이 돼요. 근데 일지를 본다는 것은 묘하고 사하고의 어떤 관계성을 본다는 거죠. 묘사는 우리가 격각입니다. 격각. 격각이라고 하는 것은 묘는 해묘미의 보기 운동성의 왕지고요. 그쵸? 요 사는 사유축 금 운동성의 생지라는 거죠. 여기는 뭔가 시작하고 이제 중심을 잡아서 하려는 거고 여기 이제 마무리를 하니까 서로 약간 엇박자가 나는다. 격각은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생재를 하긴 하는데 이게 내 마음에 이렇게 딱 드는 것보다 약간 지연, 그쵸? 그리고 이 부조화, 순조롭지가 약간 않다. 식신생재를 하긴 하는데, 그리고 격각은 또 이격돼 있다, 떨어져 있다, 뿌리.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짐승, 소나 이렇게 보면 뿔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떨어져 있는 걸 격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동수나, 그쵸? 어떤, 이직, 이사, 내 몸이 격각의 운이니,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면서, 직장의 부서를 옮길 수도 있고요. 작게는 다른 회사로 갈 수도 있고요. 집을 옮길 수도 있고 어떤 이동수가 동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사일주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식신생재해서 괜찮은 운이기도 하고 이 묘의 어떤 천을귀인의 어떤 천을귀인을 가지고는 계수 비견이 나한테 도움도 주고 하기 때문에 천을귀인을 또 1+1으로 그쵸? 같이 이제 얻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운으로 도래하지만 격각의 기운인 엇박자나 지연, 부조와 약간 순조롭지 않은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해서 너무 성급하게 그쵸?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많으면 마가 끼는 일도 많을 수가 있다. 그쵸? 이런 의미니까 이동수나 이직 이런 것들도 예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운을 보면 아무튼 개수일간 같은 경우는요 이 해자축이 뿌리가 되고도 하지만 이게 비겁의 기운이 들어왔으니 독립이나 창업의 운이 이제 강력하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인사형이었다는 거죠. 인사형. 그러니까 뭔가 배우자궁도 깎고 맞추고 조율할 일이 생겨서 순조롭지 않았고 뭐 소송이나 이런 게 걸릴 수도 있고요. 내 몸에 형이니까 칼을 대거나 수술이나 시술의 운이 들어와서 좀 상관적인 어떤 그런 구설이 또 있을 수가 있겠구나. 겁재가 동반을 해서. 근데 올해는 조금 괜찮죠. 괜찮고 24, 25년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제 이 계사일주한테도 마찬가지지만 25, 26, 27년도 일사병호 정민년이 되면 내가 열심히 뭔가를 도모하고 했다고 하면 그 결과나 이게 현실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해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이성운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운도 남자분 같은 경우는 식신 근데 이제 비견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성에 대한 기본적인 경쟁을 해야 되는 운입니다. 그쵸? 경쟁력이 있다. 나도 천을귀인을 깔고 있고, 그쵸? 근데 그런 비견이 될 수도 있지만 나한테 식신의 기운을 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활동하고 좋은 기운 천을귀인에 들어오니 이성운도 괜찮다. 그쵸? 괜찮고 식신생재하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 활동을 해서 결과까지 내가 꿈꿔왔던 그런 이성 배우자를 만나서 결과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해구나. 만남. 그래서 결과까지 올 수 있는 해구나. 여자분 같은 경우도 여자분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내 행동 일단은 식신이 들어왔다는 것은 행동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게 좋냐 나쁘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식신은 관성을 극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극한다는 것은 무조건 나쁜 의미가 아니고 관성한테 내 뜻대로 해라 또 잘한다 이쁘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옷도 이렇게 입어보세요 하는 여러 가지로 내 행동 표현이 되는데 이게 과하면 이게 잔소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참견 좀 적당하게 이렇게 좋은 인연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고
식신운이 들어왔으니 식신이 들어와서 결과까지 있으니 어떤 자식을 볼 수 있는 그쵸? 임신과 출산의 임신과 출산의 운도 괜찮은 천울기인의 운이 들어왔구나. 이런 계사일주분 같은 경우는 올해 만약에 결혼하셨으면 출산을 계획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사업적으로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식신 들어왔으니까 어쨌든 일이 확장이 되고 의식주가 확장이 돼서 결과까지 보려고 하는데 조금 지연될 수 있겠구나.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25, 26, 27 되면 그 결과가 세운의 힘을 받아서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사 마치고 이제 계유. 자, 계유일주분 같은 경우는 편인. 네, 이제 계유는 병지를 깔고 있죠. 상당히 깔끔하죠. 계유일주. 촉도 좋고, 그쵸? 공부도 하고, 좀 예민하기도 하고, 편인의 병지니까, 그리고 공감 능력도 좀 있고요. 이런 분들입니다. 계유일주 같은 경우는 또, 이 보석이잖아요, 유금은. 보석을 물로 씻어내는 어떤 도세주옥의 그 일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기 애 나르시즘 깔끔 명확 예민 약간 이런 성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머리도 좋죠. 물론 개수일간이니까 스마트하고 이제 이런 스타일이신데 이런 분한테 천간으로는 비견, 지지로는 식신장생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천간으로는 마찬가지로 식신에 이게 천을귀인 장생을 깔고 있는 그런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일단 긍정적입니다. 긍정적. 비견이 경쟁자냐 협업자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기운을 왜냐면 천을귀인의 식신을 갖고 들어왔으니 자 이런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잘 봐야 될 것은 요 묘유가 어떤 모습이죠? 충이죠. 충. 일지하고 충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계유 일주 같은 계유 일주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게 묘유충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충이면 나쁘지 않나요? 뭐 사고 나나요? 그러니까 충이라는 의미는 변화와 변동,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유는 사유 즉 금의 왕지고요. 묘는 해묘미 목의 왕지길입니다. 왕지길이 탕탕 부닥치는데 이게 스파크가 튀겠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를 이제 보면 되는데 첫 번째로 이 비견이 이 묘를 갖고 왔으니까 일단 나한테는 괜찮은 운이다.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 나는 편인적인 사람이다. 행동보다는 이 생각, 아이디어, 그 다음에 뭐 특이한 공부, 자격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쓰는 사람한테 이 어떤 친구가 묘라는 기운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기운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하고는 상반된 어떤 기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편인과 식신의 충이니까 이게 흔히 얘기하는 도식 우리가 이제 편인도식이라고 하죠. 편인도식. 편인도식에 운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반대의 경우라면 편인도식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계묘 일주분한테 예를 들면 계유 이런 운이 이제 들어왔어요. 계유년 같은 경우면 이게 1993년이네. 계묘 일주분한테는 이게 식신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편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원국이 가지고 있는 내 글자보다 운으로 들어오는 세운이 상당히 강하게 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내가 활동적인 식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편인의 부정적인 생각 안 될 거야. 그 다음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편인 도식입니다. 편인이 운이 들어와서 식신을 밥그릇을 내 하고자 하는 행동을 엎었다. 이게 건강도 조금 안 좋아지고요. 편인은 얘기했던 부정적인 어떤 운동을 식신을 극하는 경우거든요. 이게 충으로 들어오니까 이럴 경우는 건강도 안 좋아지고 활동성도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반대의 경우는 식신도식이 아니고 내가 부정적이고 공부만 하고 그랬던 사람이 집에만 있었던 사람이 바깥으로 활동을 하는, 그쵸? 반대 경우죠. 같은 충인데 내가 이 반대 경우는 충이 돼서 내가 이 편인적인 기운으로 들어 눕는다는 겁니다. 입원을 한다든지, 그쵸? 여기저기 왔다 갔다 또는 사고. 이 경우도 사실은 사고수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충이니까. 근데 편인 도식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묘운이 들어와서 유를 충하는 경우는 조금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내가 자격증만 갖고 있던 사람이, 그쵸? 예를 들면 미용 자격증이 있었어. 그러면 묘 같은 경우는 내가 미용 기술을 이제 해서 자격증을 활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아니면 뭐 운전면허증이나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장롱면허가 있었으면 내가 운전대를 좀 잡고 도로 연술해서 활동을 하는, 돌아다니는, 충운을 쓰는 그런 운이라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충이 주는 이 의미를 또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건강, 일단은 충이니까 사고, 배우자국이니까 이별이나 만남이 동반될 수 있고요. 사고니까 또 묘유충은 왕재충이고 이게 또 골절이라든가 관절, 신경, 계통을 다칠 수 있는 어떤 모습이니 미끄러지거나 교통사고라든가 자잘한 이런 사고 좀 조심해야 되고요. 일찍 또 사람과의 관계가 결혼하신 분들은 주말 부부 하시든가 같이 좀 여행을 다니시든가 조금 떨어져 있거나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이별이나 만남, 뭐 결혼하신 분들은 이혼수까지도 제가 뭐 겁들이는 겁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주 공부하면서 충이니까 그렇게 예측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변화 변동인 거죠. 이동수가 있을 수가 있겠다. 내 몸이 움직이니까 이직이나 이동 어떤 이런 운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긍정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나 일이나 이거를 시작을 해서요. 내가 자격을 갖고 있었는데 나는 자격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계묘에 비견의 신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너 그 자격 있으니까 나 이렇게 좀 활동 좀 해보자, 같이 해보자 해서 충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활용하거나 같이 할 수 있는 일, 그렇죠? 모습은 경쟁자지만 협업하지만 이 기운 자체가 다른 기운을 서로 윈윈하는 기운으로 쓸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면 천을귀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변화 변동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뭐 해자축은 마찬가지로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겁재의 상관에
이제 스토리가 조금 유금을 깔고 계신 분들은 조금 작년 올해가 내년까지 운이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인유 원진이 들어왔다는 거죠. 배우자 궁에. 그러면 사이가 조금 원진스러운 투닥투닥하는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운이 들어왔다. 그쵸? 거기에 묘유충 이별, 이혼, 뭐 새로운 만남을 갖고 24년도에는 진유합으로 새로운 일지에 육합이 들어오니 새로운 어떤 지는 또 이게 정관이잖아요. 그치. 특히 이제 계율주분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가 이렇게 좀 짜지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민, 계묘, 갑진이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사유 합이 되고 천을 귀인으로 만나서 귀인으로 또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 유금을 일주로 갖고 계신 분들 중에 특히 개수 일간의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 스토리가 조금 이렇게 짜지고, 저도 정유일주거든요. 정유. 어차피 유를 갖고 있으니까 저도 올해 뭐 물론 작년에 인유 원진으로 와이프랑 좀 그랬었겠죠. 좀 그쵸? 원진스러운 일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그 와이프랑 잘 지내거든요. 왜냐면 정유일주니까 배우자 궁이 천을 귀인이니까 저는 지금 우리 와이프를 그냥 귀인이라 생각하고 살려고 하는데 어쨌든 좋지 않은 관계인데 지금 저는 이제 주말 부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 부부. 저는 이제 지방에 내려와 있고 뭐 부산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집은 세종시거든요. 한 달에 뭐 한 2번, 3번 정도, 뭐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제 만나니까 이 충을 이런 주말 부분으로 쓰니까 조심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사고나 이런 것들도 조심을 하기도 하지만, 그쵸? 이런 모습으로 이제 뭐 쓰는 거죠. 쓰는 거고, 그래서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주 공부적인 측면에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걸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도 있다. 그리고 뭐 배우자 결혼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계율주 같은 경우는 약간 시니컬하죠. 그런데 계묘일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나의 시니컬함을 조금 환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성운이, 식신의 운이 동하니까, 충은 이별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요, 비워져야 채워지거든요. 만남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운이 도래한다. 활동적으로 집에만 있던 내가, 혼자 잘난 줄 알았던 내가 신선한 계묘, 묘는 또 파릇파릇한 풀이잖아요. 연하가 될 확률이 높죠. 연하에 어떤 이성운이 들어와서 내 생활을 변화시키고 활기차게 하고 나한테 힘을 주고 장생의 어떤 기운으로 이렇게 활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이성운이 계율주한테는 계묘년 23년도가 예측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활동적으로 좋은 만남 이어가고 활동, 그쵸? 아이템 이런 거 늘려서 새로운 계묘 운을 잘 쓰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계율주 이제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축일주를 하게 되면 길고 길었던 23년도 운세 강의가 총 마무리가 되겠네요. 제가 계묘년 운세에 대한 뭐 키포인트라든가 생극재화라든가 그 보는 전체적인 강의를 3강의 정도 했고, 갑을병, 갑일간, 을일간, 병일간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라이브 방송으로 하게 되면서 재생 목록에 들어가 보면 23년도 운세 강의에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댓글에 병화일간을 안 올려주시나요? 을목일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있는데 이미 다 갑을병일간 일주에 대해서는 강의를 다 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했으니까 재생 목록 들어가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이제 마지막 일주, 개축일주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개축일주. 자, 개축일주 같은 경우는 십성으로는 뭘 깔고 있죠? 자, 십성으로는 여러분들 편관을 깔고 있습니다. 편관에 관대. 편관에 관대를 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좀 백호살도 깔고 있고요. 음간에 우리 양인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어떤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일주입니다. 개축일주. 그리고 지장간이 축에는 개신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축토 안에 지장간이 개수 비견에 뿌리도 갖고 있고요. 편인의 예민함과 아이디어도 갖고 있고 편관의 카리스마도 갖고 있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살인 상생하는 어떤 기운도 갖고 있는 편관이라는 겁니다. 편관은 자기 카리스마, 희생 어떤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관대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관대지. 기운이 엄청 강합니다. 강하고 거기에 또 백호살이라고 하는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카리스마, 음간 양인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일주가 개축일주입니다. 버티는 힘도 강하고요. 그런 개축일주한테 첫 번째는 이 비견에 내 지장간에 품고 있던 게 천간으로 비견으로 투관했다는 거죠. 이 편간에 있던 비견이 천간으로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내 배우자궁 일지에서 뭔가 사람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개축일주에는 키포인트입니다. 지장간에 있는, 그러니까 이 자수, 개수일간은 축토가 있겠지만, 갑병무경임, 갑병무경이 아니고, 지지에, 진토나 일지에 자수를 깔고 있는 분들한테는 진에 있는 을개무, 자에 있는 임계의 지장간이 천간으로 그대로 투관을 했기 때문에 그 개수일간의 비견적인 어떤 사람으로 인한 내가 믿는 사람 또는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천간은 드러나는 거잖아요. 비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든, 그쵸? 소송이나 구설. 그리고 내가 염원하고 내가 바랐던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긍정과 부정적인 일이 공존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내가 원했던 그런 비견이 귀인을 깔고 나타나서 그 사람과 뭔가를 도모해 볼 수가 있겠구나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무섭게만 볼 건 아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뭐 사건 사고와 드러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모습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내가 이상형으로 품고 있던 그런 사람이 그쵸? 내가 비견을 품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천간으로 드러난다. 그러면 우리가 인연을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귀인. 저 천생연분이라고 하죠. 이상형. 내가 지장간에 품고 있던 비견의 이상형을 정말 나랑 비슷한 어떤 코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구나. 그 사람이 천을 귀인의 모습으로 나한테도 천을 귀인의 모습으로 다가오는구나. 그쵸? 하지만 이 비견이라는 것은 또 경쟁의 코드도 갖고 있잖아요. 뭐에 대한 경쟁? 재성에 대한 경쟁이죠. 여자나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나 재물에 대한 어떤 경쟁, 그쵸? 분배를 어쩔 수 없이 하는구나. 자, 이 축토의 1월, 계절로 따지면 양력 1월에 추운 어떤 그런 땅에 묘라는 파릇파릇한 풀이 이제 온 거죠. 자라게끔. 그래서 이게 축묘는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격각의 의미가 있고요. 격각은 뭐라 그랬어요? 일의 이동, 지연,
부조화, 이동수 뭐 이런 것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식신이 와서 편관을 목극토하죠. 목극토하는 식신 제살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아픔을 해결하거나 하는 어떤 식신 제살적인 운이 두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아, 힘든 일 해결되겠구나. 아픔이 어느 정도 또 해결되겠구나. 또 내가 격각이니 이동수나 변화가 좀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문창귀인도 된다고 했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뭐 공부도 하고 글도 잘 쓰고 합격운의 운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배우자 궁이니까 서로 관계성이 조금 아우 대화 안 통해, 코드 안 맞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격각이면 핵심대사라니까 뭔가 해결이 되려고 하고 하지만 이게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속도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조금 천천히 지연, 내 생각보다는 조금 답답하게 해결을 볼 수 있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운을 좀 보면 이게 겁재가 와서 이게 상관이 축인 암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암합은 드러나지 않는 합이거든요. 축하고 인하고는 이게 암합을 하거든요. 완벽한 암합을. 그러니까 축에 있는 지장간이 개신기가 있잖아요. 그쵸. 인에는 무, 병, 갑. 그러니까 이렇게 무게합, 병신합, 갑기합을 지장간이 비밀스럽게 합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사에 있어서요, 상관은 드러나는 기운이고 생지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는데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 그러면 이성적으로는 몰래 만남, 그쵸?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바람, 불륜, 이렇게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게 이제 뭐 겁재가 들어와서 그런 운이 남자든 여자든 생길 수가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고, 계묘년은 어쨌든 식신에 천월기운 들어오니까 이민년보다는 그래도 뭔가 드러나서 현실화되고 구체화돼서 보이는 모습이 확실히 높겠죠. 근데 그런 관계가 뭐 잘 유지가 됐다 하더라도 천간으로는 상관이 들어오면서 갑진년에는 지지로는 축진파가 됩니다. 편관과 이제 지는 이게 정관인데, 축진파라고 하는 것은 내부 분열, 정관의 어떤 조직을 떠나거나 하는 운이 될 수도 있고요. 배우자 공이 조금 불안해서 깨질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운을 이렇게 보게 되면 개축일주 같은 경우도 22년도, 24년도가 조금 사건, 사고, 파란이 좀 있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조심히 예측이 됩니다. 특히 이성관계, 어떤 이 관계에 있어서 이게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자, 그런데 개축일주도 마찬가지지만 갑진, 을사, 병호, 정미 가면 요게 이제 사오미 화기운으로 재성의 기운을 지지로 깔기 때문에 개수일간한테는 추운 이 동토의 얼음 땅에 이제 따뜻한 기운이 들어와서 결과도 보고요. 그쵸? 괜찮은 해가 됩니다. 근데 뭐 십윤성적으로는 태, 뭐 절, 묘 이렇게 운이 들어오긴 하지만 기운은 약하지만 재성적인 결과를 볼 수 있는 운이다. 그러니까 너무 나대지 않고 했던 것을 지그시 내가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결과도 볼 수 있는 괜찮은 운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업적이나 직장 쪽인 측면에서 보면 일단 누군가 비견이 들어와서 식신에 새로운 일이라든가 아이템이라든가 일의 확장을 성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개혁, 변화, 혁신, 이동. 왜냐면 축묘가 격각이기도 하고요. 편관에 경직되어 있는 조직에 새로운 봄바람이 불어와서 뭔가 이런 기운이 들어와서 내가 직장을 이동할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운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조금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주말부부로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볼 수 있는 겁니다.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회복, 활동성. 혹시 이제 사주 공부하시는 분 중에 내 몸이 아파서 암이라든가 뭐 조금 여러 가지 안 좋은 몸이 있으신 분들은 23년도에 좋아집니다. 이 운 자체는 좋아지는 운이에요. 식신에 들어와서 천을기운의 장생의 기운이 들어오니 파릇파릇한 어떤 이 생명력을 다시 얻은 것이고, 활동성, 식신 제사를 하니 힘든 편관은 몸의 암덩어리, 뭐 아픔, 고통, 스트레스, 구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운인데, 근데 격각이니 내가 원하는 좋아지긴 하는데 조금 천천히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개축일주까지 해서 전부 마무리가 됐는데, 저도 아무튼 긴 시간이었고, 제 강의가 보통 뭐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지나가니까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끝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고 중간에 스킵해서 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저는 진짜 이게 제가 강의를 드린 게 다 정답은 아니에요. 뭐 이게 다 맞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제가 아는 한 맞는 말씀을 드린다고 드렸지만 또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뭐 얼토당토하는 소리 않는구나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아는 걸 좀 알려드리고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이 상담 의뢰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지금은 유료 상담을 이제 제가 일도 바쁘고 해서 안 하고 그냥 이 유튜브 강의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날씨가 조금 이제 봄도 오고 해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 제가 뭐 경상도 쪽이나 포항 쪽이나, 포항에도 많이 계시고 대구 쪽 아니면 서울 쪽이나 이런 쪽도 한번 사주 스터디를 이제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오프라인으로 만나볼, 또 작년 12월에 10월, 11월, 그러니까 작년 12월 어간에 대전하고 부산하고 서울에서 3번의 이제 사주 모임을 가졌었는데, 조심스럽게 한번 또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긴 시간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하셨고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는 이제 12신살 강의로 여러분들 시리즈로 해서 12신살 강의도 좀 재미있고 쉽게 해보려고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12신살 강의 때 또 만나 뵙기로 하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